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태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마음 먹었다가 드디어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분들이 올려주신 사연을 들여다보면 정말 가지각색 다양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제가 공감한 이야기는 아마도 고부 갈등과 관련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들려드리려는 이야기도 고부 갈등과 관련된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성격과 과한 욕심 때문에 황혼 이혼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끊임없이 욕심을 부려서 결국 아주버님까지 절연을 당하다시피 했죠. 그래서 어느 행동을 하셨는지를 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궁금해요.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작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랄게요. 아이고, 살다 황혼 이혼한다는 사람들 얘기를 소문으로만 들었지. 사돈 양반네들이 이혼하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아니, 다른 건 몰라도 너희 시아버지, 그렇게 점잖으신 분인데 말야. 그 점자는 양반이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쓰려고. 그나저나, 장서방이 속이 안 좋겠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이혼을 하셨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한 지 3년 만에 이혼을 하셨죠. 왜 그랬냐고요? 큰 아주버님에 대한 시어머니의 집착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자식에 대한 집착이 남달랐는데 그건 희한하게도 남편과 아주버님 중 아주버님에게만 집착을 했다는 거였어요. 내가 그 양반 그렇게 자식들 차별을 받던 시절부터 알아봤어요. 처음 뵀을 때는 나는 장서방이 어디서 주워온 자식인 줄 알았다니까요. 아유, 엄마도 못하는 소리가 없어요. 말이 그렇다는 거긴 한데 어쨌든 너희 시어머니는 좀 심했었어요. 친정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남들이 보면 제 남편이 친아들이 아니구나 싶을 정도로 시어머니는 극단적인 자식을 사랑하는 분이셨죠. 아주버님네 부부의 이혼은 당연히 충격 그 자체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어떨지요? 가족 여행에 가서 아들내미 사이에 껴서 자겠다고 하는 시어머니 이해하실 수 있으려나요? 일단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그건 형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은 시어머니의 행동 때문에 결국 가족 여행에 갔던 그날, 우리 부부를 빼고는 온 가족이 다투고 말았죠. 엄마가 오랜만에 아들이랑 같이 살겠다는데 그게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하는 거야? 성격이 희한한 거야. 정말, 그녀. 너는 왜 그런 반응을 해서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려가게 해? 내가 반응을 이상하게 했다고 했어요. 아니, 어머니가 한 행동이 이상한 거야? 희한해요. 왜 항상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인지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그날도 쩌렁쩌렁했어요. 누가 봐도 시어머니가 잘한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아주 당당하게 큰 소리를 쳐대는 시어머니를 보니 정말이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시아버지도 똑같이 생각한 것 같아요. 평소에 큰 소리. 한 번 내신 적이 없는 아버지가 화를 내셨을 때, 아이 사람아, 당신이 언제 그렇게 했어요? 자녀 부부가 자고 있는데 거기에 왜 들어가냐고, 도둑도 아니고 뭘도 도둑도 아니었다어. 당신 어떻게 자녀 앞에서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기 때문에 당신 며느리로서는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정말 소름 끼쳐 서부모님께서 했던 발언은 당신의 행동을 옹호하는 것이었을 뿐이에요. 정말이지 최악의 행동이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우리 부부가 자고 있는 그 사이로 들어가려 했던 거예요. 그 숙소는 온돌방 형식이었기 때문에 바닥이 흔들리지 않아 아무도 워드미싱일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를 하자면 아들 옆에서 자려고 했다면 굳이 형님과 아주버님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아주버님 옆에 누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굳이 발끝 리브를 들쳐서 그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기이한 행동을 했으니 우리 형님이 얼마나 기겁했겠어요. 너 무슨 깡패냐? 깡패야? 도둑이 왜 들고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다고 나를 그렇게 착각해서 두들겨 패. 어머니께서 지금 저한테 깡패냐 하신 거예요. 형님은 이불 밑으로 스멀스멀 기어오르는 시어머니 행동에 깜짝 놀라 이불 안에 시어머니인 줄도 모르고 있는 그대로 무릎으로 찍고 주먹질을 했다고 해요.
그로 인해 시어머니는 눈 한쪽이 밤탱이가 되고 코피까지 쏟았어요. 아,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을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시어머니는 형님한테 화를 내곤 했었죠. 너는 지금 그게 변명이라고 하는 거냐? 아이고, 눈탱이 쓰실 거예요. 죽겠네요.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형님도 성격이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죠. 형님이 치는 큰 소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다음번에 뛰어넘을 정도로 엄청난 성을 자랑했어요. 어머니님만 그렇게 되신 것도 다행으로 여기세요. 세상 천지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세요. 어머님이 오늘 하신 행동이 정상인 건지. 아, 그렇게 아드님이 좋으시면 평생 끼고 사시지 왜 결혼을 시켰어요?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어디서 배워먹은 싸가지야? 그게 정말이지 옆에서 보는데 속이 다 시원했어요. 시어머니는 형님의 말에 분을 못 이겼는지 부들부들 울면서 대뜸 땅을 치더니 내가 이 나이에 며느리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게 말이 되냐? 이거야 말이 되냐고. 에라이 못난 놈아. 너는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냐? 응, 양반이 왜 이래? 정말 왜? 멀쩡한 내 등짝을 치며 시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하자 시아버지는 아주버님의 등짝을 내리쳤어요. 너희 엄마가 안 사람한테 사과를 하면 너라도 나서서 사과를 해야지. 뭐 하는 거냐고 말이에요. 시아버지 말씀대로 아주버님이 행동을 했다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건데 솔직히 아주머님이 정상이었다면 형님과 이혼을 택할 게 아니라 시어머니와 절연을 택하지 않았을까요? 거기서 아주버님이 시어머니 편을 듣고 결국 형님은 그 새벽에 집을 가겠다고 짐을 싸고 그 모습을 본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의 화해로 이어져 결국 내 형님 부부가 이혼하게 된 것이었고 그 여행 이후로 몇 번의 명절을 보내는 동안 싸움이 빈번했습니다. 결국 형님네 부부는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집구석에 마침 잘못 끼어들어 온 여자 때문이었어요. 내가 이 나이에 이혼을 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고 이 정도로 속상해 화병으로 죽을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시끄럽게 말하는 여편네 때문이었는데 집구석에 여자가 잘못 들어온 것을 보고 민지 어머님은 화를 내셨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이혼을 결정했는데 이혼을 당하는 쪽은 시어머니인 것 같았어요. 결혼 후로 직접 보고 느껴온 것도 있습니다. 시아버님은 이혼 후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따라서요. 시어머니께서 이혼을 통보한 후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머니의 이혼이 완전한 사실인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이신 아주버님으로 크게 인식했었는데 어쩌면 그렇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어차피 우리 남편과 큰 아들에게 쓰러짐을 당한 시어머니가 생전에는 우리 남편에 대해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었지만 서서히 집착의 표지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너희 집 근처로 거쳐오는 길이라고 아쉽게도 그렇게 많이 반송을 해왔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저희 집 근처로. 어머니는 그 동네를 좋아하셨다고 이사하기 싫다고 하셨었나요? 너 같으면 거기가 좋겠지. 아휴. 거기 있어도 별다른 일 없고 시아버지랑 마주치는 것만 하잖아. 나도 싫다고 하다 결국 저희 부부의 집 근처에 거처를 정하셨어요. 우리 부부는 집 근처에 신혼집을 구했어요. 친정 부모님이 집을 구해주셔서 친정 쪽에 거처를 얻은 상황이었어요. 여기서 잠깐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이 남편이 저희 친정 근처로 집을 얻겠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도 이쪽으로 구해주신 거였어요. 저희 형부랑 남편이 워낙에 절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부부의 신혼집 근처로 이사를 온 시어머니는 가랑비에 옷이 젖어가듯이 서서히 우리 부부의 영역에 침입해 오려고 했어요. 우리 똑같이 생선을 좋아하는데 반찬에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건 생선이야. 그래, 우리 둘 다 생선을 좋아하잖아. 너는 조림 같은 거는 잘하는데 내가 한번 해보고 아이 구이야 싶다만 조림은 잘해야 하는 거야? 먹어봐야겠어. 너 조림 해줘서 좀 나에게 줘봐. 일단 시작은 우리 집 식탁에 오르는 반찬부터 시작되었어. 시어머니는 서서히 당신이 큰 아들 내외 태하던 행동을 저에게 하려고 했어.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불길한 미래를 직감하고
미리 선수를 쳐서 얘기했어. 아, 오빠랑 저는 저녁을 친정 엄마 집에서 먹고 있어. 어머니 말씀대로 오빠가 생선을 워낙 좋아해서야. 엄마가 코다리찜이 그렇게 맛있다니까요. 뭐, 식당에서 매번 저녁을 먹었다고 말이야? 아니고 친정 엄마가 하는 가게에서 먹는 거라서 저도 믿고 먹고 있어. 어머니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그런 말을 하자 시어머니의 표정은 순식간에 구겨졌어. 그러면서 이 순간 여러분이 설마 하고 예측했어요. 어머머, 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쨌든 밖에서 먹는 음식은 아니에요. 밖에 있는 음식이 몸에 좋을 것 같아요. 아유, 너희 친정 어머니도 좀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위를 당신 집으로 불러서 집밥을 해줘야지. 식당 음식을 먹이진 않겠어? 저리 기분 나쁜 말을 쏟아냈지만 당신이 굳이 우리 친정 엄마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어봐야겠다 하더라고요. 당신 아들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니까 건강한 맛인지 아닌지 알아야겠다고 말이에요. 솔직히 뭐가 잘못될 것도 없고 말 안 통하는 시어머니랑 말 길게 섞고 싶지도 않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저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 저희 친정 엄마의 음식점으로 향했어요. 아유, 애들 집 근처로 이사 오셨는데 제가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잘 지내시는지요? 아부도 못 여쭤봤네요. 코다리 좋아하세요? 아니에요. 보는 무슨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잘 지내고 있어요. 코다리를 우리 상호가 그렇게 좋아한다고 해서 저도 먹어보려고 왔어요. 이 녀석이 입맛 까다로운 녀석인데 뭐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는지 궁금해서요. 참내, 기분 나쁜 듯 나쁘지 않은 듯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 엄마가 하시는 말씀에 저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친정 엄마는 그래도 돈이고 최근까지 하셨으니 좋게 대하려는 듯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저리 삐딱하게 나와도 그저 대인배처럼 웃어 보이시며 자리에 앉아 계시라고 하셨죠. 장모님, 제가 할게요. 바쁘신데 엄마까지 모시고 와서 죄송해요. 아이고, 그런 게 어디여 얼른 가서 앉아 있어. 남편은 평소처럼 제 친정 어머니를 도와서 테이블을 세팅하려고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가족 가게에 가서 손님으로 온 것처럼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제가 시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식당에 갔다면 당연히 남편이 하는 것처럼 제가 알아서 세팅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짜증이 난 소리를 내더라고요. 너는 회사에서도 일하고 내가 뭐 한다고 식당에 와서까지 일을 하려고 하니 아휴. 그동안 어떻게 지냈을지 안 봐도 비디오다. 비디오 내 잘못이지. 내가 더 너를 신경 써야 하는 건데 나 참 웃기지도 않은 소리 아닌가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제게도 한 말씀 드리려 했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조금 생각해보니 저보다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겠군요. 앞서 어떤 사람이 시어머니를 놀라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제 남편인데요. 여기서 내가 음식을 먹고 있는 테이블에 내 물컵을 가져다 놓는 건 왜 상관이 있죠? 엄마는 이미 가만히 앉아 계시잖아요. 사람이라면 다 해야 하는 거잖아요. 왜 이러는 건데요? 너는 왜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나랑 이 사람이 다 하고 있어도 엄마는 그냥 계실게요. 그것이 바로 남편이 눈치가 없다는 거였어요. 물론 남편이 눈치가 없음으로 인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그건 어려운 일도 아니죠. 남편이 눈치가 없다는 것, 그건 제 입장에서 시어머니를 골탕 먹이는데 딱 좋은 요소였고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자 시어머니는 순식간에 얼굴을 찌푸리며 냉수만 벌컥 들이키고 계셨어요. 마셨어요. 그러던 중에 다시 남편이 좋아하는 우리 친정 엄마의 코다리 조림이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조용히 드셨겠죠? 전혀 아닙니다. 어머니, 이 음식이 맛이 너무 진한 게 아니라고요. 아휴, 너희들은 이게 정말 맛있어서 매일 저녁마다 와서 먹는 거야? 상호, 너무 많은 외식으로 인해 맛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겠어? 매우 불평하고 불만을 이야기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누군가 보면 블랙 컨슈머로 우리 엄마의 가게를 방문한 줄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놓고 나는 맛 없어서 안 먹을 것 같다. 너희들은 이게 맛있니? 그러나 우리 남편이라는 이유로 최대한 먹으려고 했지만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나도 분노를 느꼈어요. 그대로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치웠어요. 내가 그 젓가락을 치우자 시어머니는 동그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라보다가 그러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이야기했어요. 네,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니까요. 그래도 손님이 많은 걸 보면 맛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어머니, 그 밑반찬도 입에 안 맞으시겠죠? 그럼 제가 드릴게요. 일부러 시어머니가 못 먹게 하는 것 같아서 반찬도 싹싹 먹었어요. 그런데 눈뜬 우리 남편이 반찬을 잘 먹는 걸 보고 더 가져와 달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제게 반찬을 주겠다고 반찬을 가져다 주는 걸 보고 더 화가 나셨다 하고. 아무튼 너무 웃겼어요. 그때 남편은 업무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으러 나갔고 저는 저녁 시간에 밥을 먹는데 홀 때문에 잠깐 일어났어요. 양해를 구하고 말해요. 그때 한 10분 정도가 지났다고 생각해요. 시어머니가 혼자 남겨두고 온 것이 너무 미안해서 빨리 달려가는데 세상에 뭔가를 열심히 먹는 시어머니의 등 뒷모습이 보였어요. 어머니, 뭐 쓰세요? 어머. 아이고, 아버지. 어머, 너는 어떻게 소리도 없이 오니? 간 떨어지는 줄 알았잖아. 가만히 나를 쳐다보는 시어머니를 보는데 참지 못하고 푸앗 웃음이 터져버렸어요. 시어머니는 코다리를 아주 열심히 먹고 계셨는데 입가에 양념이 묻은 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런 시어머니 모습을 보는데 웃음을 참기 힘들었죠. 한참을 웃고 나니 시어머니는 그게 민망하고 짜증났는지 냅킨으로 입술을 벅벅 닦으면서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가 이렇게 오지 않으니까 음식이 시원해지고 하는 게 아까워서 그래, 이거였어요. 포장 말씀하신 건 양념을 따로 챙겨달라고 해서 통 안에 더 담아드렸어요. 이건 내가 레시피를 연구해 보고자 해서 말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드시고 계셨는데 변명을 하던 찰나에 우리 주방 실장님이 코다리 조림 새로 포장해 가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당연히 남편이 시켰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추가로 포장을 요청한 거였어요. 남편이 자리에 와서는 코다리가 어디 갔냐고 하고 시어머니는 혼자서 얼버무릴 떨더니 포장한 코다리를 들고 휙 도망치던 나가 버리셨죠. 아이고, 우리가 왜 나와서 물어봤을까요? 자기랑 자기 남편 나가고 나니까 몇 번 눈치를 챘더니 접시를 갖다 박듯이 하시며 드시더라고요. 희한한 성격 아니신가요? 대체 왜 그렇게 드뇨? 이상한 자존심을 부리는 것인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시어머니가 있다.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자기 큰 아들에게 한 일을 우리 부부에게 자꾸 시도하려고 했다.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주말마다 꼭 함께 어디를 가자고 했다. 물론 그럴 때마다 눈치 없는 우리 남편이 막연히 거절했지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시어머니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장모님에게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엄마에게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이유를 물었다. 그리고 우리 집에 들어오는데 엄마가 왜 마음대로 들어오겠냐고 비밀번호를 가져간 이유를 물었다. 장모님이 구해주신 집에서도 차라리 장모님이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줬다. 너는 대체 무슨 존재냐? 창모의 아들이냐 내 아들이냐? 내가 넌 매우 친한 엄마지만 이런 일을 즐길 수 있느냐? 지금 상황이 어떤지 내가 뻔히 알면서 남편이 그런 식으로 말할 때면 어디선가 우연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 언급을 하여 저희 남편에게 동정심을 일으키려 했지만 그 말에도 저희 남편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저희 부부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시어머니는 삐딱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 삐딱함으로 인해 가끔 강한 충돌이 있기도 했죠. 그 충돌이 벌어진 장소는 다름 아닌 우리 친정 엄마의 가게였지만 근처에서 이사한 차림이었죠. 주말에 혼자 여기 머물 생각이야. 무슨 소리야? 그리고 엄마는 왜 갑자기 우리 집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됐지? 그런 말에 추가로 주말에 시어머니는 자기를 왜 챙기지 않느냐며 어린아이처럼 식을 들었어요. 그러한 말을 듣고 남편은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엄마가 평일 내내 노는 그 아줌마들에게 주말에도 같이 놀자고 그랬죠. 평일에 우리가 같이 밥 먹자고 할 때는 아예 엄마가 바쁘다고 안 왔는데
왜 우리는 엄마 시간에 맞춰줘야 하는 거죠? 너를 보면 볼수록 내가 내 아들인지, 처가 아들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 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저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결혼할 때 시어머니는 아주버님과 내 결혼식보다 크게 하지 말라는 말을 계속 강조했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했지만 결혼식을 크게 하면 남들이 너희 큰 영내를 뭐라고 보겠냐고 하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왜 그렇게 서운해하시는 건지 궁금했어요. 물론 사실 내 아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하면 저도 꽤 서운할 것 같아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하는 행동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남편에게 그런 말을 듣는 시어머니를 보기가 안쓰러워요. 불쌍하게 보이진 않았죠. 아이고, 결혼기념일이 뭐 큰 일이라고 생각해? 우리가 결혼기념일을 챙긴 게 수십 년이나 돼요. 우리는 괜찮으니까 주말이면 너희들이 데이트라도 하고 와. 응, 네 장모님, 저야말로 괜찮아요. 뭐, 저희 결혼기념일이라고요? 장인 어른들이랑 두 분이 오붓하게 데이트를 하고 오세요. 가게는 저희가 있을게요. 그래, 엄마, 오빠가 나한테 먼저 얘기해서 오빠가 예약한 거야? 엄마, 아빠, 거기 안 가면 엄마, 아빠, 사위가 돈을 낭비하게 되거든 안 갈 거야?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오빠 말대로 잘 보내다가 오세요. 시어머니가 서운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이야기한 그날은 다름 아닌 우리 친정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가게를 볼 테니까 엄마 아빠는 식사라도 하고 오세요. 데이트라도 하세요. 하고 억지로 친정 부모님을 가게에서 내보낸 날이었죠. 정말 고마운 일인데도 남편이 직접 나서서 친정 부모님이 식사하실 식당도 예약해주고 친정 가게를 도와주겠다고 해서 제게 함께 코다리 가게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 시어머니가 나타난 것이었고 거기서 일이 터졌어요. 이 건방진 거사, 내가 뭐냐? 내 아들 내미를 부려먹어? 어머머, 아으아,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아이고, 남편과 저가 함께 열심히 테이블 정리를 하고 세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제 눈앞이 번쩍했어요. 주변의 직원들이요. 이모님들이 소리를 지르는 것이 들렸고 바닥에 철푸덕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무슨 일인가 생각하여 겨우 정신을 차리고 몸을 일으키니 테이블 위에 있던 음식을 치우다가 넘어졌어요. 제 옷에는 양념이 다 묻어 있었죠. 그리고 제 앞에는 시어머니가 잔뜩 성난 얼굴로 씩씩거리면서 서 있었어요. 너, 왜 우리 귀한 아들을 부려먹어 각자 얻어하는 건 몰라? 너의 친정에서 집을 사줬으면 내 귀한 아들을 이렇게 부려먹어도 되는 거야?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어머니가 제게 무슨 짓을 하신 줄 아세요? 이게 뭐 하는 건데요? 뭘? 뭐 해? 뭐 하기는 내가 내 아들을 내이 부려먹지 말라고 한 소리 하는 게 잘못된 거야? 어마마, 네 어이 아주 눈알이 튀어나다. 어쩌면 너는 큰 며느리나 작은 며느리나 하나같이죠. 그러니까 어느 날 시어머니가 당신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우리 집을 엿본 것은 알아챘어요. 거짓말을 하고서 우리 부부가 친정엄마 집에서 외식을 하는 줄 알았는데 외식은 아니었고 당신의 아들이 가게에서 서빙을 하고 있었기에 시어머니가 순간적으로 놀랐고 그러더니 갑자기 제 머리를 집어던져 제가 넘어지게 만들었어요. 다행히도 그날은 우리 친정 부모님이 집에 없었다는 사실이 있었는데 남편 역시 시끄러운 소리에 뛰어와서 내 머리를 보고 눈을 돌리며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가 무슨 깡패야? 왜 이러는 거야? 평생 나에게는 관심을 안 보이고 있었는데 이제는 왜 관심을 가져? 쏘들 형이 사라지니까 나한테 하는 말이야? 형한테 하던 걸 그대로 나한테 하려는 거냐고. 언제 나가 너한테 관심이 없었어? 이건 근본적으로 싹수가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야? 너희들은 뭐 젊은 새들하고 우겨졌잖아. 요즘 애들은 각자 집에 각자 알아서 하자고 한다며. 그럼 자가. 너도 너희 친정 부모한테는 너 혼자 잘하고 내 아들 건드리지 마. 이미 시어머니는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자기 혼자서 흥분해서는 가게에 손님이건 말이건 버럭 소리를 질러대고 그러면서 남편이며 저한테 계속 막말을 해대더라고요.
너희 신혼집은 얼마나 돼? 내가 그 돈 주면 될 거 아니야? 내가 그 돈 주면 나한테 잘할 거야? 그럴 거냐고. 어머니는 대체 저희 부모님을 어떻게 보시길래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저는 말을 듣다가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대체 내 부모님과 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사람은 대체 어떤 자격으로 자만심을 품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집값에 관해 이야기했어요. 이 정도로 되겠냐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또 제 말투를 까진 이사 가지고 말을 싸가지 없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하자. 그래서 다 나가요. 여기 음식 먹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나가요. 남의 가게에 와서 지금 뭐 하는 건지. 이러면서 나가라고. 그래도 너희 엄마한테 너 때문에 한 짓까지. 너희 형도 그랬다고 했던데 내가 이러면 너희 엄마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 지금처럼 자기만 생각하며 살면 돼. 나가. 가세요.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친구들을 우리 친정 엄마의 가게에서 데려가고 그 후에 우리 두 사람은 가게를 정리하고 나와서 집으로 향했어요. 가게 직원 이모님들께 우리 부모님께는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난 뒤에 말이에요. 병원에서 나와 집에 와서 난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나 이거 어머니한테 폭행당한 거나 마찬가지야. 나 이렇게 넘어갈 수 없어? 아까 어머니가 나한테 그러셨잖아. 내가 잘못한 거 없으면 진단서 어서라도 자기에게 보상해 달라고 하라고 한다. 나 그렇게 할 거야? 정말 그랬어요. 시어머니는 나에게 그렇게 억울하면 진단서 끊어라고 했거든요. 당신 입으로 진단서 끊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나는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진단서를 끊으러 갔어요. 시어머니한테. 단단히 화가 난 남편도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저는 진단서를 시어머니에게 내밀었고 보험을 청구하겠다고 했어요. 서류를 한참 동안 바라보던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저에게 이야기하더군요. 아이고 참 대단하다. 너는 가족끼리 그렇게 하고 싶냐? 응,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이러다니 하란다고. 진짜 해? 진단서가 왜 말이야? 진단서가? 아휴, 가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시어머니가 말로 가족인 저한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었을까요? 저도 어이가 없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지껏 내가 명절에 가서 음식하고 한 것도 굳이 안 가도 되는 건데 어머니가 나 불러서 명절마다 가서 차례상을 차리고 제사 음식을 만든 거니 내가 한일한 인건비도 주실 거냐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또 시어머니는 질색팔색했어요. 하더라도 무섭다. 무서워. 참, 무서운 애가 며느리로 들어왔어. 너야, 너, 이러는 거 상호도 아니야? 너 이렇게 싹퉁머리 없는 계집애 있는 거 상호도 아니야, 알아요? 제가 다 말하고 진단서 끄는 거예요.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각자 집안에 각자 알아서 효도하는 게 맞는 거니까 제가 여지껏 명절에 가서 음식 만들고 이 한 거, 그거 다 계산해서 저한테 인건비 주세요. 그러면 저도 저희 친정 엄마한테 말해서 오빠가 일한 거 돈 받아서 줄 테니까요. 야야 됐어. 너 나가. 아주 웃기지도 않은 게 집 빼내. 너희 집 구석에는 너한테 이따위로 가르치디야.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너랑 나는 얼굴 안 보고 사는 걸로 끝내자. 나 참, 누가 뭐 아쉬울 게 있을까 봐 저는 곧장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어머니와 지금 대화한 것을 모두 녹음했으니 나중에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주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라고 해야겠죠. 너는 회사 다니면서 내 말을 재산 제껴가게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응, 걱정 마세요. 재산을 가져갈 생각은 없어요. 재산은 무슨 재산이 많다고 해도 시어머니의 재산을 받을 생각은 없었어요. 또한 언제나 이혼을 하시면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재산을 나눠 가지신 상황이니 그래 많은 것을 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저희 남편도 제가 한 모든 행동과 시어머니가 제게 한 모든 행동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오히려 남편이 저를 따라와서 시어머니와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말이 되는 문장의 한국어로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살기로 결정하여 상황을 매듭졌어요.
그래서 서로를 철저히 무시하며 살기 시작했어요. 약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을 통해 시어머니에 관한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어머님, 그래, 그 남자친구를 새로 만나시는 거지? 그래도 뭐, 잘 됐네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것보다 옆에 좋은 분이 계시면 그게 더 좋은 일이에요. 뭐, 알아요. 엄마 인생이니까 엄마가 좋은 사람 만나면 나도 좋은 사람 만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경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이 집에서 지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을 통해 들은 시어머니의 새로운 소식은 다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와 이혼한 뒤 처음으로 남자친구가 생기셨다는 거래요. 함께 돈을 주고받는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 좋은 분을 만나셨다면 다행이고 잘 됐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겼습니다. 시어머니의 새로운 남자친구가 꽤 보수적인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짐작했는데 시어머니가 아이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우리 남편에게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고 저는 철저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아버지가 집안이 화목해야 한다는 이유로 당연히 김장 때 저희 며느리와 아들을 데리고 올 거라고 말했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도 이번에 와서 김장을 도와달라는 식으로 말을 했더군요. 아니,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와 함께 이렇게 돌아서 살아요? 서로 얼굴을 보고 또다시 함께 살지 말자는 말을 하며 질색을 하고 연락도 끊는 분이 대뜸 남자친구에게 김장을 도와오라고 말한다는 것이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네요. 시어머니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냐고. 설마 가겠다고 한 거야? 그런 게 아니지. 당연한 거 아니야? 갑자기 김장하는데 우리가 왜 가야 하는 거야? 그리고 새아버지에 대해 남자친구가 생긴 건 내가 인정할 텐데. 멀쩡히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데 난 새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지 왜 그런지. 아이 다 필요 없고 그냥 알아서 해라고 했어. 우리는 안 갈 거라고 제가 말했죠. 눈치 없는 남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고 해요. 가끔은 굳이 안 해도 되는 말까지 해서 그게 문제가 된다고 했어요. 시어머니 일에 있어서는 남편이 매우 잘 해냈다고 했더라고요. 남편이 우리가 김장에 가지 않을 거다고 시어머니에게 말했다며 이야기할 때 자랑스럽게 했어요. 잘했어요. 제가 미친 게 아니라면 시어머니한테 그런 꼴을 당하면서도 소심한 마음으로 김장을 도와주러 가겠어요? 하늘이 두 쪽으로 나뉘지 않는 한 저는 결코 가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남편에게 잘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말 아침부터 계속 전화벨이 울려 퍼졌고 말이었죠. 누굴까요? 예상이 가나요? 네, 여보세요. 너희들은 지금 몇 시니? 지금까지 직구로 산 게 있니? 그것은 다름없이 시어머니의 전화였어요.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자마자 마치 소리가 귀를 찢는 듯이 나한테 소리쳤어요. 너는 김장하고 있다고 내가 말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어른의 말이 말 같지 않냐? 남편도 너한테 꾸며달라고 했는데. 마음에 드는 변화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네요. 귀를 의심했어요. 다름 아닌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우리 부부를 꾸준히 타이트하게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어머니 씨,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무슨 일로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내가 이 사람이랑 잘 돼야 집이 안 넘어간다고 그 말, 오늘 하루 잠깐 와서 도와주는 척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어쩌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랑 자야 돼야 집이 안 넘어간다. 이렇게 다시 생각이 바뀌어 보이네요. 세상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가 우리 부부 집 근처로 이사한 이 집이 있죠. 그 집을 담보로 두고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거예요. 그 대출을 받은 돈을 어디에 쓴 건지 아시나요? 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금방 돈이 돌아올 것이라고 해서 내가 그 말만? 믿기 어렵지 않냐? 남들이 다 좋다고 괜찮다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잘 알아보지도 않고서 그냥 남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하니까 거기에 돈에 눈이 멀어서 무자비하게 대출을 받아 돈을 들이부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돈만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대출받아서 투자를 하지 않았겠어요? 시어머니한테 접근했던 그 인간들은 말만 번지르한 사기꾼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이 나한테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그거 뭐 채굴해 주겠다고 하고서 나한테 사기를 제대로 쳤어. 너도 한번 생각해봐. 그 돈을 받아가고 나서 한두 세 달은 내가 투자한 돈이자 같은 거, 그런 거를 척척 주는데 눈이 안 도는구나. 아주 뻔한 다단계식 사기라고. 수법이었던 가게로 가서 코인 상승해서 나온 돈을 이자의 개념으로 먼저 드리겠다고 하면서 2개월에서 3개월가량 돈을 꼬박꼬박 주었다고 해요. 그러니 당연히 투자를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되는 장사나 하는 생각으로 돈을 더 투자할 것이고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 대해 전혀 모른 채 돈을 투자했던 분들은 돈이 사라져 버린 것을 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요. 제가 피해자로서 말하자면 상황은 아주 극단적이었어요. 이미 돈을 잃은 시어머니가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돈으로는 은행을 옮길 만큼의 금액에는 미치지 못하는데 그래서 지도 모르게 그 돈을 다 날려버려서요.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었어요. 처음에 돈 많은 남자를 소개해준 친구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 남자는 돈은 많지만 정이 얕은 사람이었고 솔직히 말해서 나이를 떠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떠나서 한 여자의 삶으로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봤을 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해졌어요. 돈 때문에 결국 남자를 만나게 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전 아내와의 결혼 생활이 화목하지 않아서 아들, 자식, 며느리들과 행복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과 며느리 사이가 너무 좋다고 해서 사돈댁 있는 동네로 이사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니, 그럼 저희를 이용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 지금도 누가 올래 말래 그런 얘기하는 거야? 그래, 내가 다 옳다고. 오라. 나는 너희를 이용하려고 했어? 됐지. 그러니까 당장 좀 와. 너희가 이번 김장만 와주면 내가 너희에게 더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거야. 그래, 이번 김장에 너희가 와주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고 하는 시어머니의 그러함을. 말을 들으면서 어이가 없었어요. 결국에는 시어머니는 자기가 필요할 때만 우리 부부를 찾는 것이죠. 그것도 진심으로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돈을 받아내야 하니까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한다는 게 시인도 부부도 아닌 시인도 패밀리를 하는 것인지 참 어이가 없었네요. 지금 뭐라고 한 건데? 극과 돈 때문에 지금은 난리를 친 건데? 적어도 엄마가 우리랑 잘해보려고 그렇게 오라고 하는 줄 알았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아휴, 어떻게 됐든 너희가 원하는 대로 말해줄 테니까 일단 좀 오라고. 그런데 또 하필 시어머니한테 걸려온 그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받은 탓에 남편도 모든 내용을 듣게 된 것이었어요. 당연히 남편 속은 좋지 않겠죠? 나도 모르게 남편을 살펴보게 되었어요. 다행히 남편이 슬퍼 보이진 않았지만 남편이 엄청나게 차가워진 걸 느낄 수 있었어. 남의 남자 인생을 망치지 말고 엄마가 알아서 처리할 거니까 대출 문제를 해결하자. 우리가 그 아저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에 관심을 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아저씨에게 어떻게 보이냐고 해서 얻는 게 어디 있어? 그게 맞지 않아. 엄마가 처리할 건 엄마가 해야 하고 내가 엄마한테 말 다오할 거야? 너 그럴 거냐고? 그럴 거야. 게다가 엄마가 돈이 없는 게 아니야? 아니, 엄마가 갖고 있는 땅을 팔기 싫어해서 그러는 거 같은데. 그렇게 욕심 부리는 게 아들 며느리를 팔고 싶게 만든 거야? 엄마한테는 자식이 도구라고 생각하지 말아야지. 너 정말 그렇게 말할 거야? 저런 말을 할 필요 없잖아. 편했겠지. 시어머니는 일단 오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말해주겠다고 하는데 무슨 울며 여자 먹기도 아니고 저게 엄마라는 사람이 할 소리인가 싶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뭐라 하는 와중에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대로 시어머니 연락처를 차단해버렸죠. 제 핸드폰에서도 말이에요. 너희들 참 대단한 것들끼리 만났다. 너희들도 나중에 자식 키워서 너희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당할 거야? 그때 가서 아이고 우리가 어머니한테 잘해야 하는 건데 그딴 소리 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 이 나쁜 놈들아. 그리고 그 뒤로 시어머니가 우리 부부한테 질렸다면 휘기사를 가버렸어요.
저런 저주스러운 말과 포언이 담긴 여러 장문의 메시지를 남긴 채 말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1년이나 되었을까요? 나중에 아주버님께서 연락을 받아 듣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 해당 사실 또한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참 대단하다. 재혼을 하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건지. 아무리 그래도 그런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에는 시어머니가 재혼을 하기는 했었다더라고요. 그런데 새로 만난 그 남자가 보수적이라 할 수 없이 거의 사람을 통제하려는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황혼 이혼을 하신 거였죠. 두 번의 황혼 이혼이었는데 생각해보면 시어머니와 재혼한 분이 헤어진 이유가 상대방이 보수적이었다기보다는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통제하려는 두 사람의 성향이 너무 닮아서 헤어진 것은 아닌가 싶었어요. 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너무 닮은 사람을 만나면 자기랑 너무 똑같아서 싸운다고 말하는 것 같다. 시어머니는 당신의 자식을 소유물로 여겨 통제하려 했으며 그 결과로 자식을 이혼 결정으로 몰아넣고 당신까지 이혼하게 했고 또다시 이혼을 하게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과한 욕심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인지 생각해보게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들었을 때 과연 우리 시어머니 이야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캐릭터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일을 겪게 될 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하기 싫었습니다. 이러한 큰 충격을 받은 후로는 평범하고 평화로운 날들이 펼쳐지길 바랍니다. 아마도 우리 남편과 함께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